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전격적으로 신안 하이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생가를 찾았습니다. 총선 이후 닷새 만에 호남을 방문했습니다. 부동산 훼손지에 대한 복원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지 3년으로 오는 7월까지 계속됩니다. 누리과정 예산이 바닥나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보육 대란이 다시 발등에 불이 됐습니다. 20대 총선 비례대표 공천을 명목으로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자에게 거액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박 당선자의 측근이 구속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표가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생가가 있는 신안 하이도를 전격 방문했습니다. 김홍걸 국민통합위원장도 함께했습니다. 호남이 지지를 거두면 정계에서 은퇴하겠다고 했었는데 호남의 지지를 다시 쌓아가겠다는 의미가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습니다. 김양훈 기자입니다. 총선이 끝난 지 닷새 만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호남을 찾았습니다. 문 전 대표는 신안 하이도에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생가를 방문해 헌화 분향했습니다. 방명록에는 그립습니다. 대통령께서 저희에게 남기신 말씀 꼭 받들겠습니다라고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번 DJ 생가 방문을 두고 호남 참패 책임론과 대선을 염두에 둔 행보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민들과의 대화에서도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같이 있기는 뭐 별다른 말 안 하던데요. 그런 내용으로만 얘기해 미안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호남이 지지를 하지 않으면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겠다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지역민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방문에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 김홍걸 국민통합위원장도 함께했습니다. DJ 계보를 잇는 민주당 적통의 대권 주자라는 인식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잘 다녀오셨냐고 물어봤고 문재인 대표님은 서울로 가신다고. 문재인 전 대표가 갑자기 DJ 생가가 있는 하이도를 방문하면서 조만간 자신의 거치와 관련된 입장을 내놓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1년이면 400만에 가까운 등산객이 찾는 무등산은 발길이 많이 닿는 만큼 탐방로가 많이 훼손돼 있습니다. 이 탐방로를 복원하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수백 톤의 흙을 실어 나르기 위해서 헬기까지 동원했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무등산 중턱인 장불재에서 중머리째까지 1.5km 구간을 헬기가 쉼없이 오갑니다. 4분에 한 번꼴로 왕복하면서 장불재에서 중머리째로 흙을 옮기고 있습니다. 해발 600m 고지의 중머리째는 탐방객이 증가하면서 토양이 침식되고 원 지형이 훼손됐습니다. 제가 앉아 있는 곳과 풀이 나 있는 곳은 높이가 한 뼘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만큼 흙이 깎여나간 겁니다. 수풀이 자라기 어렵게 되면서 중머리째는 황량하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전부 다 숲이 우거졌는데 여기만 이제 숲이 없고 좀 불편하죠. 침식으로 훼손된 부분을 옛 그대로의 모습으로 복원하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헬기를 이용해 중머리째로 420톤의 흙을 실어와 최고 30cm 높이로 표층을 보강하고 자생식물을 번식시키기 위한 겁니다. 훼손지에 대한 복원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지 3년 만의 일로 중머리째가 그 시작점입니다. 원래의 모습을 찾을 수 있는 복원해야 될 부분에 대한 복원의 시작 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머리째 복원은 오는 7월까지 계속됩니다. 이후 화순의 목장부지나 장불재, 무등산 정상에 대한 훼손지 복원 사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면 무등산은 지금보다 더 원형 그대로의 모습으로 탈바꿈합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개장한 지 100년이 넘는 광주 송정역앞 전통시장이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젊은 감각을 더했다는데요. 시장 상인들의 기대가 크다고 합니다. 보도에 김철원 기자입니다. 송정 매일시장에서 18년째 과일을 팔아온 오여순 씨는 요새 기분이 좋습니다. 과일과 함께 과일 주스도 함께 팔면 어떻겠냐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직원 말대로 바꿔봤더니 과연 손님이 크게 는 것입니다. 과일을 팔면서 이것을 하니까 너무 잘했다고 다 그렇게 말씀하시대요. 손님들이 여기서 사 먹고 싶다고.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현대차그룹의 전통시장 살리기 프로젝트에 따라 송정역전 매일시장이 1913 송정역 시장으로 탈바꿈했습니다. 기존 점포에는 간판과 매대, 실내 인테리어를 현대적 감각에 맞게 새롭게 디자인했고 장사를 처음 해보는 청년 상인들에게는 영업교육을 시켜줬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취업 준비생이었던 이 청년도 사장님이 됐습니다. 지금은 이름이 한 끼 라면이지만 나중에 2호점이 두 끼 라면, 세 끼 라면 이런 식으로 많이 해서 다른 분들에게도 든든하게 한 끼씩을 대접할 수 있는 점포를 많이 늘렸으면 좋겠어요. 하루 수만 명이 오가는 송정역 바로 앞에 있다는 좋은 접근성에도 불구하고 낡고 불편한 시설 때문에 외면받았던 점을 뜯어 고쳤습니다. 비가 오면은 진흙탕이 되는 이런 시장을 먼저 모든 분들이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도로 개선 사업을 하고 기대만큼 손님들이 많이 올지 그래서 매상이 오를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있습니다. 기존에 시장에 다니면서 물건 산 사람들 안 와. 시장은 깨끗하네 하면서 다 주문하고 하고 내가 해물 뭐 사다 해물이 없으니까 저쪽 시장 빠지고. 시장 이름에 있는 1913은 송정역 전 매일시장이 문을 연 1913년에서 따온 것인데 103년 만에 재개장한 셈입니다. 송정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에 있는 이 전통시장의 변신이 시장 상인들은 물론 송정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모두 행복하게 할 수 있을지 앞으로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누리과정 예산이 바닥나면서 광주 지역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보육 대란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광주교육청이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조차 세우지 않은 데다 어린이집 역시 다음 달이면 지원금이 끊길 상황입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책임을 놓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힘겨루기를 하면서 어린이집들의 운영난이 심각해졌습니다. 재작년 8월 이후 1년 동안 광주 지역에서 2,500여 명의 어린이집 원생들이 유치원으로 옮겨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 지원은 불가능하다고 못을 박자 학부모와 교사들의 불안이 더욱 커졌습니다. 애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교육감들이 스스로 결정해서 예산으로 이렇게 장난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죠. 유치원 역시 누리과정 예산 지원이 중단될 상황입니다. 시교육청이 오는 27일로 예정된 시의회 임시회에 누리과정 예산안을 제출하지 않고 6월 임시회로 넘길 방침이어서 당장 이번 달부터 보육 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번 주 안에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유치원 교사들은 월급조차 받을 수 없게 되고 영세한 유치원들은 문을 닫아야 할 형편입니다. 4월, 5월분은 아마도 우리 어린이집 선생님이나 또 유치원 선생님들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수 있도록 저희 의회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20대 총선에서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이슈화되지 못하고 보육 대란은 이미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보육 현장에서는 급한 대로 올해 상반기 예산만이라도 확보해주고 20대 국회 출범에 맞춰 무상 보육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50대 남성이 광주의 한 여행사 대표에게 독극물을 뿌리고 달아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송정은 기자입니다. 여행사 대표 43살 이모 씨가 얼굴과 목에 독극물 테러를 당한 건 오늘 새벽 1시쯤입니다. 지인인 50살 안모 씨로부터 염산 또는 황산으로 추정되는 독극물을 뒤집어 쓴 여행사 대표는 얼굴과 목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전날 저녁부터 여행사 대표와 말다툼을 벌여왔던 안 씨는 결국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은 여행사 사무실을 찾을 때부터 독극물을 준비해간 안 씨가 자신이 투자한 8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자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피의자가 8천만 원 투자를 했는 말이에요. 그래서 8천만 투자했는데 투자금이 해주고 안 되니까 그 전에 몇 번 서로 싸웠고 막. 경찰은 안 씨가 뿌린 독극물의 성분을 분석하기 위해 피해자의 옷을 국과수에 의뢰했습니다. 또 범행 직후 서울로 달아난 안 씨의 행적을 뒤쫓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에게 거액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박 당선인의 측근이 구속됐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국민의당 비례대표 공천 청탁과 함께 박 당선인에게 3억 6천만 원을 건넨 혐의로 신민당 전 사무총장 64살 김모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당선인은 김 씨가 신민당 사무총장과 후원 회장을 맡으며 도움을 준 것은 맞지만 비례대표 공천과는 관련이 없다고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이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에 지원된 국비를 횡령한 의혹과 관련해 화순 전남대병원을 최근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정밀 검토하고 있습니다. 화순 전남대병원은 지난 2010년부터 5년 동안 보건복지부의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에 선정돼 국고사업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졌고 일부 직원이 이 사업비를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광주FC가 연패에서 벗어났습니다. 데뷔전을 치른 선수들을 포함해서 프로 1년차 새내기 선수들이 골을 넣고 막고 다 했습니다. 박지욱 기자입니다. 1대1로 팽팽하게 이어지던 후반 38분. 정조국 대신 투입된 새내기 조주영이 전남의 골망을 흔듭니다. 자, 광주FC는 축제 분위기. 프로 데뷔전에서 결승골을 넣고 팀의 연패를 끄는 조주영. 광주 구모고 출신으로 광주FC가 육성한 선수입니다. 일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너무 좋고요. 너무 행복해요. 지금 이 순간은. 수문장으로 나서 경기 종료 3분 전 상대방의 페널티킥을 막아낸 윤보상도 프로 데뷔전을 치른 또 한 명의 새내기 선수였습니다. 또의 페널티킥이 막힙니다. 팀이 절 믿어줬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 기분 어때요? 그냥 뭐 째지죠 뭐. 여기에 데뷔전은 아니었지만 프로 1년차 홍준호 또한 1대0으로 뒤진 상황에서 동점골을 넣으며 승리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정조국이라는 걸출한 골잡이의 부활에 새내기 선수들의 고른 활약까지 최근 주춤했던 광주FC의 올 시즌 목표도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위기였지만 오히려 기회를 삼을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오늘부터 해서 좀 터닝 포인트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점을 선수들이 굉장히 잘 따라와 준 것 같아요. 전남을 상대로 승리한 광주FC는 오는 24일 광주 올드컵 경기장에서 수원 삼성을 상대로 시즌 3승 도전에 나섭니다. MBC 뉴스 박지욱입니다. 광주시와 수원시가 한전배구단의 연고지 유치를 위해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한전배구단의 연고지 계약이 4월 말로 끝남에 따라서 경기장 개보수와 서포터스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유치 제안서를 이번 주 안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연고지인 수원시가 계약 연장에 적극적인 데다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했다는 설이 나오고 있어서 광주 유치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요즘 광주와 전남 지역의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의 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흔히 황사와 헷갈리기 쉬운 미세먼지는 자동차 배출가스 같은 인간이 만들어낸 아주 작은 먼지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너무 작아서 입이나 코에서 걸러지지 않고요. 바로 폐로 가기 때문에 건강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습니다. 먼지가 많은 날 삼겹살을 먹으면 먼지가 함께 씻겨 내려간다는 말이 있는데요. 단백질 섭취로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미세먼지를 씻겨준다는 과학적인 근거는 없다고 합니다. 중금속 덩어리 미세먼지로부터 어떻게 우리 몸을 지킬 수 있을까요? 고등어 속 아연은 중금속이 쌓이지 않도록 해주고요. 그리고 마늘은 기관지염증을 가라앉혀서 호흡기 질환 치료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미세먼지 많은 날은 되도록 외출은 삼가시고요. 외출할 때 보건용 마스크 착용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광주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가 실효성 있는 보행정책 수립을 요구했습니다. 연구소는 지난 10년 동안 정부가 교통약자를 위한 대책을 추진해왔지만 여전히 대중교통 이용 등에서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세워달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지난해 11월 14일 서울에서 열린 민중 총궐기로 인해 구속된 한상균 위원장 등 모든 구속자를 석방하라며 광주지법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민주노총은 정작 처벌받아야 할 것은 백남기 농민을 쓰러뜨린 살인경찰이라며 민주주의가 통곡할 공무원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나주시가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빛가람동의 15,000번째 전입신고자를 환영하고 축하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광주 광산구와 평동농협이 함께 만든 무인 로컬푸드 직매장 6호점이 농협은행 첨단지점에 문을 열었습니다. 구례군에서 처음 열린 지리산 듀에슬론 대회가 성공리에 열렸습니다.
남부대학교 간호학과는 무등산 증심사에서 중머리째로 이어지는 등산로 주변에 쓰레기를 수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즉 SFTS를 매개하는 참 진드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이 매달 정기적으로 야생 진드기를 채점해 분석한 결과 SFTS를 매개하는 참 진드기 개체 수가 1월에는 22마리에서 4월에는 722마리로 급증했습니다. 연구원은 채집한 진드기에서는 SFTS를 유발하는 바이러스가 검출되지는 않았지만 제주도에서 올해 첫 환자가 발생한 만큼 야외 활동할 때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복합리조트 선정에서 탈락한 여수 경도에 대해 중국 대기업들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남개발공사는 최근 중국 상해와 심양 등을 찾아 평가도가촌과 용원건설그룹, 신다그룹 등과 여수 경도 매각을 협의했습니다. 특히 복합리조트 공모에 참여했던 평가도가촌의 경우 경도 일대 300만 제곱미터를 매입해 중국인 전용 별장과 유스호스텔 그리고 유료시설 등을 짓겠다는 의사를 보여왔습니다. 전남개발공사는 중국 매입이 예정대로 추진되면 경도 매각 가격만 1조 2천억 원대로 광주 전남에서는 최대 규모의 투자 유치라고 밝혔습니다. 광주시가 이른바 공시생의 정부 청사 침입 사건을 계기로 방호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청사 방호망 강화를 위해 오래된 CCTV를 교체하기로 했고 장기적으로 지문인식기를 확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개인 컴퓨터에 대한 1차 보안 점검을 마무리한 데 이어 행정 네트워크의 비인가 PC나 단말기의 접근을 원천 차단하는 등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도 갖추기로 했습니다. 전남 지역 택시가 올해 69대 감차되는 것을 포함해서 오는 2019년까지 1,200여 대가 줄어듭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택시 총량제 시행에 따라 지난해 택시 30석 대를 줄인 데 이어 올해 13개 시군에서 운행하는 69대를 감차합니다. 도내 택시는 올해 69대를 포함해 2019년까지 전체 택시의 18.3%인 1,262대가 줄어듭니다. 광주 세계 김치축제가 올해도 김치타운에서 열립니다. 광주시는 김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오는 11월 18일부터 광주 세계 김치축제와 방문객이 김장을 직접 해갈 수 있는 김장대전을 통합해 치르는 기본안을 승인했습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김치타운으로 옮겨 치러진 광주 세계 김치축제는 접근성이 떨어져 관람객이 5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시는 오는 10월 효천 택지개발지구의 도로 개통으로 접근성이 개선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겠고 광주가 21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보다 더 따뜻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광주가 8도로 오늘보다 2에서 3도가량 낮아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하지만 낮 기온은 광주 21도 등 전남이 대부분 20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2에서 3도가량 더 오르겠습니다. 기상청은 모레 수요일 밤부터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비가 시작돼 목요일까지 이어지겠다고 전망했습니다. 무등산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위한 예비 현장 실사가 오는 22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